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합니다.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입니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0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 남영동, 1987 등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입니다.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다른 선진국가에서 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5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에 담고 싶은 것도 많고 준비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오늘 제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마, 5.18, 6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 운동과 항쟁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복권되어 국민의 마음에 뿌리 내린 바 있습니다.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습니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꿉니다.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합니다. 현행 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립니다. 통제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 국가를 빼고 이처럼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행 12조 3항과 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각각 고쳐 체포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와 사실 이에 더하여 현행 헌법 89조 16호에는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추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게 되면 바꿀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추후 개헌특위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 역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회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복지권 등입니다. 다만 현재의 각 사회권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 즉 사회권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최저 한계 보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은 장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추후 기후환경 문제에서도 추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생이 선진되는 나라에서 국민이 누릴 사회권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 저희의 요청입니다. 여섯 번째,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합니다. 고용 형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써놓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토지 공개념을 강화합니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합니다.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되었습니다.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에 더해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보자고 요청합니다.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합시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더 다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슈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바이오 관련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 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